2017년 하반기 공채를 30% 확대한 그곳. 뭐니뭐니 해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그곳. 억소리 나는 연봉에 취준생들이 모여드는 그곳. 금융권! 황금기를 맞이한 금융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인텔리전트한 예비은행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금융권 특집. 금융권 취업의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우리은행의 하반기 신입 회원 서류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동안 정말 은행권 공채가 바늘구멍 같아서 은행권 그렇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우리은행만 300명 규모의 신입 회원을 채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취준생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잡정보센터가 당연히 서포트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하반기 신입 채용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행권 합격 전략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번 주도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취업 성공을 위해서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성공 합격을 기원하는 방송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또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이고요. 네,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지요.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신입 채용 서류 전형이 시작된 우리은행 합격 전략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CDC 캠퍼스의 김현빈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CDC 캠퍼스 직원분들은 오신 적이 있었는데 상무님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은행과 증권 또 보험을 망라하는 그 금융기관 헤드헌터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너무 거창하게 처음부터 시작해 주셔서. 거창해 보이셔가지고요. 네, 제가 2000년 초반부터 한 네. 15년 동안을 외국계 국내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네. 또 이제 일반 기업의 재무 회계 파트까지 제가 헤드헌팅 서비스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인력 채용에 도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현업 관계자분들하고 인사 담당자분들하고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이제 그 금융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정보가 굉장히 소중한 정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강의나 방송을 통해서 그 취준생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저희 네. 드라마 보면요, 보통 이렇게 헤드헌터로 나오시는 그 분들이 되게 지적이시고 네. 되게 분위기 좋으신데 오늘도 상무님께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굉장히 되네요. 우아하시고 또 그러니까요. 지적이시고 또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번 우리은행 하반기 합격 전략 확실하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요. 각종 신입공채 브리핑 전문가인데요. 이분보다 잘하는 분은 없어요. 네, 예, 김하윤 그렇습니다.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요. 저 같은 전문가 또 없을 겁니다. 제가 또 잡정보센터에 와서 보니까 벌써 수십 개의 채용 정보를 알려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수십 개를 넘어서 수백 개의 채용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떤 최고의 브리퍼로 나가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부터 그 우리은행 신입 채용이 시작됐는데요. 최고의 브리퍼 김하윤 캐스터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접수 기간 및 지원 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지원 자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과 전공, 연령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졸업해야 학위를 인정하고요. 병역필, 네, 중요하겠죠. 네, 이어서 채용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두 부분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IT 부문인데요. 일반직 신입행원은 채용 인원이 0000 무려 세 자리 숫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한해서 세 자리 숫자를 채용하고요. 그리고 충청과 강원, 경남, 경북, 호남과 제주 같은 지역 연구자인 지역 전문가를 두 자릿수로 채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IT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문은요, 비대면 채널과 플랫폼, 핀테크, ICT 등을 융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ICT 정보보호 관련 전략 수립 및 상품 서비스 전산 개발을 지원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000 총 두 자리 숫자를 채용하고요. 이어서 디지털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분야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을 적용할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비즈니스를 개발할 인재를 0명, 한 자리 숫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대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지원자, 스타트업 창업 6개월 이상 경험자를 우대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나 포르투갈어, 아랍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같은 해외 네트워크 관련 현지 언어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세무사, 보험 계리사, 공인노무사, CPA, AICPA 같은 전문 자격증 소지자도 우대하고요. 인턴과 봉사활동, 홍보대사 같은 대외활동 경력자도 우대합니다. 이어서 IT 부문과 디지털 부문은요, 네, 관련 학과 전공자, IT 업종 근무 경력자, IT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또 금융 및 IT 관련 대회와 공모전 수상내역 보유자 또한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부터 100%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기로 한 우리은행의 신입행원 공채,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올가을 우리은행에서 합격 메일을 받을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MC하지만 네. 우리 저기 김환 캐스터는 정말 바쁘게 브리핑을 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고요. 자,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은행권에서 이번 하반기 공채가 달라진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채용 규모를 뭐 늘렸다든가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했다든가 좀 변화가 있네요. 네,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은행권에 올해 아주 지각 변동이 있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네. 출범인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 IT라든가 시스템 부분은 사이드로 구분됐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은행의 중심으로, 금융의 이제 중심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에서 채용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올해 이제 2017년 하반기 채용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블라인드 채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IT 부문 인력 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은 아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에 대해서 사실 우대 사항도 있기는 한데 은행의 중심이 되는 이제 공채를 발표한 한국은행 경우는 예전과 달리 자격증에 관련된 가산점을 모두 철폐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은 자격증이나 눈에 보이는 쓸데없는 과다한 스펙 대신에 정말 바로 와서 실무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을 뽑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면접을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직무에 관련된 것을 실무자들이 나와서 아마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번쯤 은행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서 지원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이나 IT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전에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있어서는 시스템 부분에 있는 인력들은 약간 사이드로서 도와주는 형식이었었는데요. 메인 직군이 아니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K뱅크와 카카오뱅크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금융계의 쓰나미 같은. 저도 계좌 하나 텄습니다. 네. 쓰셨습니까? 네, 저도 실험적으로 학생들한테 예, 예. 얘기해 네. 주기 위해서 한번 어, 터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빠르더라고요. 예, 네. 빠르고 좋은 점도 있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보완점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그 공고에 나왔지만 단순한 IT 인력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컨텐츠와 마케팅 모든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는데 아마 그 총력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그래요. 보여집니다. 네. 은행 가가지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그 앞에서 네. 은행 거래하는 거는 어르신들 빼놓고는 젊은이들이 거의 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쪽 특히 비대면 거래 또 네. 디지털 부분이나 IT 부분 쪽에 좀 어떤 그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우리은행을 볼 텐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예, 그러게요.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발표하기는 총 2017년간에 600여 명 정도를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그 내부에 있는 인력들은 희망퇴직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정리가 됐었고요. 사실 많은 인원 채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상반기에 약간 이제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도 발표했던 바와 같이 기존에 똑같은 스펙의 똑같은 형식의 그런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좀 더 이제 그 변화하는 금융권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뽑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공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진짜 은행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이겠으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롭게 변화하는 그거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기존에 준비하던 대로 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것으로 같아요. 예상이 되고요. 어.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은행권이나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맞아요. 예, 도태가 후퇴하는 되는 거나 거죠, 뭐.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채용 동향이라든가 산업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채용 시장에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그래요. 예상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네. 문제집만 푸시면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거 그렇습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채용 동향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네. 블라인드 채용도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권 취업에서는 엄청난 직업 변동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네. 해 주셨지만 만약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된다면 뭐 네. 스펙은 보지 않게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점을 좀 그러게요. 평가를 할까요? 뭐 자소서가 사실- 중요해질까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제 허와 실도 있고 네. 어려워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음.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블라인드 면접이긴 하지만 이제 1차로 먼저 그 과도한 스펙이나 그런 것들은 제한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2차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면접과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면접에 기존 이제 서류를 놓고 후보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약간의 선입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면접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면접에서 이제 100% 따로 그 선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험 공부만 아닌 정말 뭐 여러 공모전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금융권의 아주 실용적인 그런 정보와 역량들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그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에서 적극 발휘될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 이제 구태의연한 준비를 해왔던 친구들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런 친구들이 또 많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이라고 하면은 약간 고액 연봉이라든가 안정된 직장, 약간 공기업과 같은 그렇죠. 예. 철밥통 같은. 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요. 이번에 신한은행 그 행장이신 위성호 행장님께서 네. 기존에 과연 계속해서 똑같은 인력을 우리가 더 이상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공무원처럼 하던 일을 관성적으로 하는 거에서 탈피를 해서 네. 은행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네, 인재라면은 뭐 기존에 공부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창의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들 요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대사항 같은 거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처음에 네네. 서류에서 아. 쓰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네, 처음에 서류상의 찾아서 우대사항이라는 거는 사실 별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저기서 보면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2차 시에 서류가 어느 정도 통과되고 나서 우대사항으로 작용은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한국은행 자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뭐 저기 우대를 주는 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우대사항을 일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실무진 면접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자격증에 거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회계사분들이나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 많이 만나보지만요. 그 자격증 소지자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볼 줄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깨에 힘만 들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봉만 요구하시고 자격증은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으로 끝나는 분들이 계시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요. 예. 정말 뭐 블라인드 채용이 된다면 어떤 친구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블라인드 채용에 좀 꼭 필요한 전략이 있다면 네.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저는 이제 학생들과 제가 면접들이나 그런 것들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블라인드 이제 채용의 핵심이 사실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자기 소개서에 나와 있는 그 실무, 직무에 대한 것들 준비했던 것들이 진짜이고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 네. 대부분 이것이 말을 잘하는 달변가들이라든가 좀 더 좀 언변에 능통한 친구들이 붙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취준생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접 실무진들이 뛰어들어서 면접들을 거의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라든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더더욱이 금융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 면접 자체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과 채용의 핵심은 실무 능력이 지식과 정말 실용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로 뭉쳐져야지 잘 발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주의하셨으면 은행에서 하는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실무적인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해보려면 어떤 식으로 좀 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공계 그렇죠. 쪽은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서 네네. 관련 지식을 좀 얻게 되지만 네. 금융권 솔직히 뭐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운 거 이외에는 뭐 은행에 들어가서 인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인턴을 한다고 해서 실무를 막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네. 또 그걸 안 하는 친구는 더더욱 더 요원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금융은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예, 그 뿌리 박혀 있는 것이고요. 금융에 대한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기업과 그리고 많은 은행들에서 그 공모전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런 공모전에서는 특별히 가점을 많이 부과를 하고요. 특히나 한국은행은 이번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가점을 다 주지 않는데 자격증 같은 것은 이 공모전만큼은 가점을 그러니까 한국은행 주최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겠다라고 그래요. 예, 명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 채용 공고를 좀 저희가 보면서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일반 신입 행원이 세 자릿수, 그러니까 일반 신입 행원은 대략 땡땡명으로 예상된다는데 세 자리면 이제 100명부터 999명까지인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 하반기 공채는 전체적으로 한 300여 명 정도 예상이 300여 명 되는데요. 정도? 지금 300명. 각 은행들이 사실 이제 일부는 그 희망퇴직을 받았었고요. 네. 기존 인력과는 좀 다른 인력들을 좀 배치를 하기 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인력들 지금 채용 규모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특히 눈에 띄는 게요. 이번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이 근무자만 세 자릿수라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원래 보통은 이렇게 채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 자체에 인력들도 워낙 많고요. 무엇보다도 아시겠지만 경기 지역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인천에는 이제 송도, 그 외국계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도시들이 많이 점점 형성이 자금이 되고 몰려 있기 있는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대기업들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이제 점점 그 IT 기반 단소기업들도 기업들도 그렇고요. 예, 예. 경기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또 금융 니즈가 그만큼 또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그것에 발 맞추어서 이제 금융권을 산업에 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지역 전문가한테 또 특혜를 주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산업이 발달을 하면 또 그만큼 또 채용이 많아지는 게 금융권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전문가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다 어쨌든 많이
뽑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우르르 몰리긴 할 것 몰릴 것 같아요. 네. 사실 무조건 많이 뽑으니까 유리할 것이다 해서 몰리는 거는 누구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요. 어떤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기도 하지만 지원자들이나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지역에서는 약간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부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지역에 대한 자신이 있거나 그러게요. 특히나 이제 지역 전문가를 뽑을 때는 지역 문화라든가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상황 조금 예, 잘 파악해야겠네요. 이해하고 그렇죠? 있고 또 이제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역 그 대학들에게 추천장을 의뢰를 해서 예,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역으로 채용이 돼야지 이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충분히 누려서 그래요. 예, 지원을 하셨으면 무조건 좋겠습니다. 또 서울로 유학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지역에 또 전문가로서 빛을 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자 지금부터는 아까 뭐 디지털 IT 인력 채용을 확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라고 네. 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덜 뽑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경쟁률이나 아니면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번에 IT 인력들을 많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잘 저희가 몰라서 이제 못할 것 생각하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대라든가 IT 인력들은 금융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 그렇죠. 보니까 지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이번 우리은행은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지금까지 금융을 준비해온 이제 뭐 경영이라든가 상경 계열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에 대한 능력이 있거나 예 아니면은 IT 뭐 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해 보실 만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IT적인 테크닉이 있다면 네네 그렇습니다. 금융 지식은 들어와서 배워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공대나 IT 인력들이 금융의 조금만 이제 어떤 카테고리나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한 3년 이내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이 변화의 흐름의 큰 주류에 있는 이 IT 쪽, 네. 디지털 쪽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은 더 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석박사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그 좋은 학교의 학부생들 네. 이외에는 야, 뭐 석박사들 온다는데 내가 뭐 될 수 있겠어? 라고 지레 겁내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네.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 이제 금융권에서 연구소 외에는 석박사 채용이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번에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공고에서도 보셨지만 스타트업 창업자, 6개월 이상 창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전 정신과 뭔가 새로 해본 분들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력자 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은행권을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IT 기업에 가셔서 IT와 다른 산업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셨다가 다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은행 인사팀에서 자소서 항목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오늘부터 공채 페이지가 또 오픈이 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모든 그 금융권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중에서의 가치관, 금융권에서는 가치관, 윤리의식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책임감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성적은 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체크하게 될 것 같고요. 전문 지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직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많은 것들을 아마 체크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각 은행들에서 다 요구한 게 금융권의 전체적인 지각 변동, 산업 분야의 지각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창의력. 뭔가 와서 새로운 문제 그러게요. 해결을 해줄 만한 인재들을 찾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부분은 은행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네, 전략들에 그렇습니다.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그 네. 금융시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네. 그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좀 어렵겠고 그쵸. 예전에 이제 보니까 예전에 저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스펙 좋은 친구들, 네. 좋은 학교 애들이 그냥 이제 한번 뭐 대기업 쓰듯이 쓱 썼다가 이게 네,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학교가 조금 좋지 않아도 네. 본인이 그 금융권에 대한 어떤 그 좀 열정이 있고 네네.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했다면 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럼요. 거죠. 예, 그냥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저희가 보면 거의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서류 전형이 시작이 그래요. 됐습니다. 예. 마감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3주 내내 네. 우리은행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데에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 시중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 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채가 발표되는 대로 스케줄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은행을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소서 항목이라든가 면접 항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 그 자소서라든가 면접을 좀 준비해 두시고 각 은행에서 하는 항목에 맞추어서 조금 거기에 맞게 좀 더 업데이트를 하신다면 충분히 다른 은행과 그런 그 지원을 하시는데도 연계해서 지원을 하시는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뭐 은행권 준비한 친구들이 뭐 저희가 많이 뽑는다고 해도 네. 뭐 이전에 비해서 2배라고 해도 300명이기 때문에 네. 워낙 시장이 좁은 네,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금융권 그러니까 뭐 은행 중에서도 여기가 특별히 좀 더 채용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도 있겠고 네, 또 그렇죠. 시중은행 이외에도 어떤 지원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디를 좀 추천하실 수 있는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지방은행들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협동조합이나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은행 예금기관들 예, 그래서도 이제 소소하게 지금 채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그룹 내에 계열사들이 지금 같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은행 이외에도 네, 그래서 예. 은행에 지원하셨던 분이 같이 지원하시면 합격해도 예, 중복 지원은 탈락이 되기 때문에요. 계열사나 지주에 소속되어 있는 곳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른 은행도 아까도 뭐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좀 은행권에 그리고 금융산업의 그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조금 네.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네. 다른 은행도 네, 그런 거의 초점 맞춘다고 볼 수 비슷하게 있겠죠. 예, 자소서 항목이 그 디테일하게 질문만 다를 뿐이지 거의 원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지난 상반기에는 은행권 채용이 어떻게 보면 가뭄이었다라고 네, 해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네. 또 채용 예정이 있죠. 상반기는 거의 채용이 없고 수시 채용 일부만 했었고 네. 서비스 리테일직 아니면 이제 지역 전문가들 일부 채용을 했었고요. 거의 하반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것이 거의 이제 2배 수준 가깝게 발표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에 240명 정도 했는데 추가 채용을 올해는 더 하려고 하고 농협도 많이 하지 않아요? 농협도 많이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농협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규모로 커지고 있고 그렇죠. 또 유리한 것은 이제 해외 지점망들에 대한 그 니즈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 제2 외국어를 가능한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계 은행들도 좀 외국계 은행들이 사실 한국에 지점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채용 규모가 항상 거의 많지는 않고 적어요? 거의 수시 채용으로 한두 명 그때 그래서 사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네. 어학적인 부분도 좀 뛰어나면은 네, 그렇죠.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강점이 충분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은행 업무가 그 국내에서만 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고요. 이제 공조 체계로 갈 경우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는 거의 필수 요소라고 필수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금융권 한다면은 뭐 이공계든 인문계든 네. 이러한 성향의 친구들이 좀 잘 통하더라.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 네. 뭐 이런 네. 걸 떠나서 또 어떤 부분들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두면 좋을까요? 네, 사실 금융권은 금융 서비스직이긴 하지만 이제 상담이나 서비스 같은 거 자체에만 역량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그것보다는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책임감과 사실 너무 도전적이거나 너무 뭔가 새로운 것을 지향하다 보면은 그것도 의식하듯이 금융권과는 있나 봐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각 은행권마다도 네. 또 이제 선호하는 뭐 성향이 인재상, 다르다거나. 뭐 네.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은행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우리은행은 사실 기업과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쪽에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업 금융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수시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어떤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든가 뭐 스트럭처 파이낸스라든가 그런 것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이윤정 아나운서가 헤드헌터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지적인 이미지 이런 우아한 느낌을 얘기하신 맞아요. 것처럼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이미지가 되게 저희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뭐 아나운서 친구들도 서비스 네. 잘생기고 이쁜 걸 떠나서 뭔가 좀 그 어울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네. 예전에 어떤 한 전문가가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네. 외모를 많이 본다. 근데 네. 실제로 제가 은행 가봐도 네. 신한은행은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뭐 아닌 건지. 근데 외모란 부분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외모라는 거는 외모를 많이 본다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연예인 같은 그런 그렇죠, 그렇죠. 외모를 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융 서비스라는 거는 신뢰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그 모범생적인 이미지라고 할까, 그러니까 바른 저는 생활. 은행하고 어울립니까? 제가 보기엔 좀 영업 사이드로 가시면은 좀 더 영업은 친근감 뭐예요? 있게 왜? 기업 영업 같은 부분 아, 상당히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네. 예. 네. 저는 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네. 예, 하시겠죠. 기업들 그런 그 전화나 아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후선 네.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네. 약간 차분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점이 근데 좋지 않을까. 이미지는 네.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 관리의 어떤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신뢰 가지고 계속 덜렁거린다든가 좀 더 너무 이렇게 약간 서비스 직군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금융권에서 원하는 가장 그 신뢰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그래요. 살짝 오버하다가 감소될 오버하다가 수 집으로 있습니다. 가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김현배 상무님 말씀대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스케줄 잘 짜서 올 하반기 은행권 취업 많이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그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끝으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좀 많은 말씀들을 뭐 해주셨습니다만 네. 지원 전략 길게 하셔도 되는 시간 많이 있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내 지원을 할 때는 요즘 이제 직무 중심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 직무가 전체 부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기업과 우리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금융권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의 특성,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속한 부서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5년과 10년 정도의 그러니까 자기의 경영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아무래도 성공과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스터 네. 플랜 같은 경우는 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실무자들을 좀 만나보는 게 중요하겠죠. 실무자를 만나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음. 여러 가지 또 신문 같은 것을 보면서 은행권이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가에 대해 아는 네. 것도 중요하고요. 조금 그 나이들 선배나 실무자를 만나더라도 좀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오랫동안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보는 눈이 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경험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참 또 시간 신뢰감이 때문에 팍팍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본에도 없는 질문들을 막 이렇게 시간이 좀 던졌는데 남아서 되게 저희가, 잘 해주셨는데요. 첫 네. 소감 해주시죠. 제가 여러 가지 방송과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 뵙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좀 뜨거운 그 시기에 만나 뵈서 바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제가 되게 보람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주실 거죠? 네. 예.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지 한번 안 나오도록 나오는 거 하겠습니다. 아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는 자, 거 쉽게 오지만 나가는 거 쉽게 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CDC 캠퍼스의 김현빈 상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1,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에서 하반기 공채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음악으로 생각전하는 래퍼 아름다운 한글 랩하게 돼 기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를 본 하나뿐인 한글 TV만 끄면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은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의 끝템 개웃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What a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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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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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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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그를 보아라. 저는 AVCNC 신입사원 최윤선입니다. 콘설턴트 선생님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의 길이 보입니다. 채용 정보부터 합격 꿀팁까지 한 번에. 쫄지 마! 너에게는 한국 직업방송이 있잖아! 청년 취업, 한국 직업방송에서 해결하세요.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너 왜 혼자 가는 건데? 어? 아, 날씨 좋다. 여행은 탁 떠나는 거야. 가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여름 속으로 지금 탁 떠나세요. 와, 탁 트인다. 파란 여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잡정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고르고 골라서 골라. 네,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월요일을 활기차게 열어주시는 분이죠.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은 전남 단양군 금성면에 위치한 특장차 부품 제작 및 제조업체인 한국오텍 사업장입니다. 알롬, 버큐움, 징계덤프 등 청소차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CO2 용접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 6개월 이상 경력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9월 22일까지로 여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진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방문과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채용 박람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 주최하는 청년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17년 광주 북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전력거래소 등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청년 구직자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람회 심의 장소는 9월 8일 금요일 10시부터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용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면접 외에도 2017년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 강연이 있고 공공기관 취업 컨설팅,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되니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용 박람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광주부구청 기업지원과 고용복지팀 062-419개 659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광주 지역 일자리 정보와 채용 박람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현장 면접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역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저희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발굴한 주식회사 NC종합관리입니다. 주식회사 NC종합관리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빌딩 내 상가 관리비 부과 업무 및 일반적인 격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무관하고요. 문서 작성이 가능한 여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17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되고요. 주 5일 근무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8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자격이 어렵지 않은 편이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근무 조건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저희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발굴한 주식회사 엠플러그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엠플러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펌웨어 엔지니어 신입 2명, 3년 이상 경력자 1명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은 C++ 프로젝트 분석 및 개발, 윈도우, 리눅스 환경 호환 가능한 C++ 개발, 오픈소스 기반 개발 프로젝트, C 언어 활용, MCU 제어, 펌웨어 개발에 관심 있는 분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 자격은 신입 및 경력 모두 초대조 이상의 학력으로서 경력 직원은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요. 실제 개발 업무가 가능하신 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신입의 경우에는 연봉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면접 후 결정이 되고요. 경력자는 경력에 따라서 연봉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니까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 직원과 경력직 총 3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을 잘 확인해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저희가 모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쇼빈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예. 2부의 도우미 써니 유엔캐스터와 써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써니입니다. 써니에서 그런지 오늘 빨갛게 왔네요. 그쵸? 네,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 지난 주말에 어떻게 그만하세요 좀 예. 주말에 어떻게 뭐 했습니까? 저 한강 다녀왔습니다. 기대가 돼요. 한강 갔었죠? 예. 한강에 뭐 있어서 뭐 갔다 했어요? 왔어요? 한강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춤을 췄는데요. 함께 추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축제였습니까? 축제였습니다. 본인은 안 추셨고. 축제였지만 축제 같지 않은 축제랄까. 그래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지금 뉴스에서 연결을 했는데 네. 이게 뒤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디제잉만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썰렁하게 했죠. 그래도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시간일 것 같고. 자, 요즘 뭐 읽는 책 있어요? 요즘요. 사랑과 감사도 읽는 책이 있을까? 또 뭐라고 싶은데.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되게 감사에 초점이 맞춰졌네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30주를. 예전에 뭐 이렇게
막 살았었어요? 왜 이렇게 아유. 감사 이게 감사를 좋아해요? 과거를 묻어두고 이제 그래요?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거 하나 뽑으시면 오늘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전철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때 이렇게 같으면 욕을 했을 텐데 네, 가만히 있었군요. 액땜이구나 이게.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었던 거죠, 그 좋은 일이? 이제 이후에 방송 끝나고 있는 거죠? 늘 함께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선한 여기까지만. 가을이 됐는데 청고마비의 계절 맞이해서 먹는 거 말고 네. 책 하나 추천해 줘봐요. 우리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책이요. 저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책이 놓아버림이라는 책 몇 번 놓아버림.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도 어지간히 얘기하던데. 네, 진짜 놓아버리면요. 근데 취업 준비생들이 공부하다가 놓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그래서-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게 좀 그래요?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놓아버린 게 아니라 감정을 놓아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들을 놓아버리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엔캐스터가 오늘 네. 취업인 뉴스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지 짚어보죠. 알려주시죠. 예. 네,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이제 가을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 시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현대차를 시작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채용 일정을 속속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포스코, 롯데, CJ그룹의 채용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반기에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쁜 소식에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도 참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포스코, 또 롯데, CJ 같은 대기업들은 취업 준비생들이 기다렸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먼저 세 기업 중에 어떤 기업부터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포스코 그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은요,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서를 접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포스코는 최근 한 해 1,000명 안팎인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1,500명 수준으로 많이 늘리겠다고 늘렸네요. 발표를 했고요. 또 채용 계열사는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포스코대우, 포스코 캠텍, 포스코 건설 등 5개입니다. 네. 포스코 ICT는 개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30일이면 당장 내일 모레부터 접수가 그렇네요. 시작되는 건데 한 예. 17일 정도 그 접수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요. 취준생분들 사이에서 가장 또 큰 관심은 채용 방식이잖아요. 그죠. 까다로움 참 힘들어할 텐데. 네, 채용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채용 방식은요. 포스코 그룹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전형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그 지원서에는 지원 계열과 지원자의 수험번호, 자기소개서 외에는 다른 정보는 가려지고요. 이름과 학교 등도 가려진다고 합니다. 자, 올 하반기 채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바로 저희가 탈스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도입인 건데요. 네. 공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권, 이제 뭐 대기업에서도 이 점차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항목과 면접 등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포스코 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은요, 회사 선택의 기준, 또 포스코를 선택한 이유, 희망 직무와 연관된 역량, 그 역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경험,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과정, 또 최근 국내 이슈 등입니다. 그래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고. 네. 면접 전형도 좀 짚어볼까요? 예. 네, 면접은 AP. 제 윤정 아나운서님 앞에서 Analysis. 아, 네. Presentation. Oh my God. Yeah. Group discussion. Yeah. 마지막까지 해주시죠. Specialty. 네, specialty test. GD. 예, 네. 그리고 역사 및 기초 전공 에세이로 나뉘고요. 예. 먼저 AP 면접은 지원 분야별로 비즈니스 케이스를 풀이하고 발표하는 시험이고요. GD 면접은 조별로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최저간을 위해 토론을 하게 되고 ST 면접은 단계별로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으로 나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GD는 빅뱅의 GD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룹 디스커션의 약자입니다. 예. 네, 자 포스코 그룹이요 이렇게 네. 매년 1,000명 안팎이었던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1,500명 수준으로 늘려서 네. 2020년까지는 모두 6,000명을 채용한다고 엄청 최근에 많이 컸죠. 밝혔다고 예. 합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서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밝힌 셈인데요. 우리 취준생들이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마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꼭 붙잡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어떤 기업의 채용 일정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번부터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저의 사나이 롯데 롯데 그룹이 좋아하나봐요. 네, 롯데 박세웅 선수 보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는 거였군요. 예. 잘 좀 맞아요. 예. 네, 롯데그룹이 9월 1일부터 채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네. 지원서 접수 일정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동계 인턴 지원 접수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또 모집 계열사는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 제조, 금융 분야 등 총 45개사로 채용 인원은 신입 공채 900명과 동계 인턴 400명 등 총 1,300명 등 규모로 접수는 롯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롯데그룹의 채용 방식을 보니까 변화가 있던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신입 공채 전형 절차는요.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전형, LTEP,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은 올해 상반기까지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면요.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래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전형에는요. 면접 전형 때 같이 보던 이 인적성 시험을 따로 떼서 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통과한 후에는 인적성 시험인 LTEP을 치르고요. LTEP 합격자들에 한해서 다시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네. 서류 전형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인적성 시험은 10월 21일, 면접은 11월에 계열사별로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그룹이 왜 원스톱 면접, 원데이 면접에서 이걸 굳이 따로 빼서 공채 방식의 변화를 줬는가, 이 이유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예. 롯데는 이번 채용에서 직무에 필요한 역량만을 평가해 선발하는 능력 중심 채용의 기조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폭 늘리고요. LTEP의 변별력을 강화해서 면접 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인데요. 네. 그 이유는 이 능력 있는 지원자들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와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 평가를 더욱 강화해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네,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변경을 하면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 과목에도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다행히도 없나요? 다행히도 없나요? 평가 과목은 어허.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다행이네요. 합니다. 다행이군요. 너무 다행이죠. 네. 그리고 불합격자에게는요. 기존의 면접 불합격자에게 제공하던 면접 전형별 피드백과 같은 LTEP 평가 과목별 피드백을 이메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LTEP 이후 진행되는 면접 전형은 종전처럼 하루에 모두 끝내는 원스톱 방식을 유지해서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요.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나 특집하면서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런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는 너무 앞으로 좋은데요.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좋지 네.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롯데그룹은요, 그 여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것처럼 지금 뭐 우리 유엔께서는 박세웅 선수 좋아한다고 뜬금없는 얘기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인문계생들이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 채용 비율이 궁금합니다. 더 많이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롯데는 이번 채용에서도요, 여성 장애인 채용 확대를 합니다. 네. 또 학력 차별 금지 등 다양성을 중시하는 열린 채용 원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를 위해 유통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제조, 석유화학, 건설 등 다양한 사업군에서 여성 인재 채용을 확대해서 신입 공채 인원의 약 40% 이상을 여성으로 뽑겠다고 했습니다. 여성들 아주 그냥 신났겠네요. 아주. 네, 예. 문과 여학생들에게는 정말 특히나 기다렸던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채용 인원도 그만큼 대규모니까 이 기회를 꼭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네. 꼭 눌러보시기 자, 바라고요.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또 문과생들이 또 가장 또 기다렸던 기업이잖아요. 워너비. CJ. 네. 어떤 CJ. 공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CJ그룹이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공채를 시작합니다. CJ그룹은 이번에 일반 신입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을 동시에 운영하고요. CJ E&M은 여기에 신입 PD 전형을 추가로 연다고 합니다. CJ E&M 채용 직무는 마케팅, 편성, 세일즈, 콘텐츠 유통, 경영 관리 등입니다. 그렇군요. CJ E&M 참 많은 분들 그 프로듀서 101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TV만 좋아하시고 소비자 입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네. 이 어쨌든 CJ E&M 채용은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면 전형 절차당 일정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네.
네, CJ그룹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테스트 전형 인적성 검사, 그리고 1, 2차 면접 순으로 인적성 검사는 10월 22일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CJ그룹 공채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21일 열린 인크루트 채용 설명회에 참석한 CJ E&M 채용 담당자는요. 입사 지원 전에 CJ E&M 블로그와 채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라며 직무별 신입사원과 현직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저희가 2017 어떤 하반기 대기업 중에 포스코, 또 롯데, CJ 공채 일정을 살펴봤는데 네. 저희 잡정부센터에서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합격 지원 전략과 합격 비법을 매일매일 저희가 속보로 따끈따끈하게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공채는 저희 잡정부센터에서만 믿고 따라오실 것을 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 좀 남아서요. 네. 세 기업의 그 일정만, 채용 일정만 좀 짚어보고 간단한 싶은데 일정만 포스코그룹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접수 일시랑. 네, 포스코그룹은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고요. 1,500명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캠텍, 포스코 건설, 포스코 그래요.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대우 이렇게 5개 네. 사가 채용을 그리고 채용 예정이라고 롯데그룹의 합니다. 또 그 일정 좀 짚어주시죠. 네, 롯데는 9월 1일부터 채용을 시작하고요. 9월 네. 1일부터 14일까지 하시면 되겠고 동계인턴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모집 계열사는 어디인가요? 네, 모집 계열사는요.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 제조, 금융 분야 등 45개사입니다. 총 1,300명 규모로 접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네.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CJ그룹의 일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CJ그룹은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고요. 신입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을 동시에 운영하고 CJ E&M은 신입 PD 전형이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 사랑합니다. 예. 채용 직무는 마케팅, 편성, 세일즈, 콘텐츠 유통, 경영 관리 등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유엔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도 은행권 취업 성공을 위한 특집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은 은행권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네. 뱅뱅뱅, 뱅. 뱅뱅뱅, 네, 뱅뱅뱅. 미스터 뱅. 뱅쌤이 전격 출연하시니까요. 내일 방송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